네, 안녕하세요. 방랑하는 방랑자 윤두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또 녹음을 한 이유는 설날이잖아요. 네. 설날은 너무나 행복한 연휴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그 와중에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고향에 내려가는데 이동 시간이 너무 길다거나 혹은 억지로 지루한 시간 친척 집에서 이렇게 구석에서 나 홀로 핸드폰을 하고 있다거나 하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고요. 잠시나마 제가 그 지루함을 날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 주제가 또 여러분들이 흥미가 없다면은 또 그것마저 안 되겠지만, 그래서 갑자기 또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서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어, 제가 그 만화책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되게 자주 하잖아요. 그때마다 뭐 만화책 추천해주세요라는 글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냥 아예 그냥 만화책 월드컵을 하자 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고, 이 월드컵 안에는 제가 모르는 만화 당연히 너무 많습니다. 과감하게 그 작품들은 패스할 거고, 여기 안 나와 있어도 정말 좀 제가 그 인상 깊게 봤던 만화책 몇 권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그렇게 시간을 보내볼 텐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만화책을 자주 보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서 드리는 질문인데, 만화책을 요새도 많이 보나요? 거의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시죠? 네. 만화책을 제가 꼬맹이 시절만큼은 그렇게 많이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웹툰 오히려 많이 보시고, 이 종이 만화책은 좀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은데, 또 이북으로 만화책을 저는 또 즐겨본단 말이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그 수요가 있으니까 아직도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거겠죠. 네. 제가 처음 이 종이 만화책을 접한 게 언제였을까?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이때였던 것 같은데, 집 바로 앞에 상가에 만화책 대여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1,000원에 3권. 네. 되게 조그만, 이제 그 비디오 있잖아요. 비디오 그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는 있을 건데, 그 비디오 테이프라고 책만한 그게 있었어요. 옛날에 비디오. 뭐 다 아시겠지? 네, 그거랑 만화책이랑 같이 이렇게 있던 비디오 만화책 대여점이었었는데, 비디오가 1,500원이었나? 500원이었나? 1,500원?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 그 만화책이 1,000원에 3권, 300원에 1권. 어? 그러면 한 권씩 빌리는 게 더 이득이었어? 말이 안 되는데? 한 권에 300원이면 900원인데 1,000원에 왜 3권이었지? 어? 지금 제 기억에 오류가 있나? 왜 그렇게 계산이 되죠? 3권이면 900원. 1,000원에도 3권. 4권이었나 그러면? 그럼 4권이었나 보다. 덤으로 한 권 더 해주는 거지. 기억이 안 나네요. 와, 진짜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알고 십몇 년 동안 살아온 것 같아. 아무튼. 예. 그래서 이제 만화책을 보게 됐었고, 그때 처음 봤던 만화책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전세훈 작가님의 슈팅이라는 이제 한국 만화책이었는데, 내용도 아직도 기억나고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도 축구 만화책을 먼저 골라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몇 년 전에 다시 보려고 찾아봤던, 네, 약간 웹툰 형식으로 다시 또 이렇게 웹툰 형식이라기보다는
그 화별로 몇 화, 몇 권 이렇게 말고 화별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봤던 기억이 있고, 아무튼 그렇게 저의 만화책 인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바로 도라에몽 쪽으로 틀었던 것 같은데, 뭐 도라에몽은 여기 나오겠죠, 당연히.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만화책을 정말 많이 봤었고, 학창 시절에도 꼭 이렇게 만화책을 책가방에 엄청 많이 쌓아오는 친구도 있었어. 그러면 이제 반 친구들끼리 다 돌려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리고 되게 저는 그 고마웠던 친구가 있는데, 항상 이제 집에 저랑 같이 가는, 집에 한 20분, 15분, 20분 동안 집을 같이 걸어가는데, 그 친구가 항상 만화책을 이렇게 빌려서 하교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착한 친구였는데, 항상 저 먼저 보라고 해줬어요. 자긴 집에 가서 보면 된다고. 그게 너무 고마워서 이제 몇 번 저도 제가 대신 빌려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집에 가는 15분, 20분 안에 3권, 4권을 다 봐야 되니까 엄청 빨리 읽던 습관이 아마 그때 생긴 게 아닌가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나 모르겠네. 연락은 안 하고요. 중학교 때였는데, 중학교 1학년이었나 2학년이었나 그때 친구였는데 잘 지내나 모르겠습니다. 전학 온 친구였어요. 네. 아무튼 명작 만화책 월드컵 괄호치고 추억의 월드컵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리치 대 라이징 임팩트라는 만화책이고요. 라이징 임팩트는 제목은 들어봤는데 못 봤습니다. 골프 만화책인 것만 알아요. 근데 내용을 하나도 몰라요. 저 골프채가 황금색인 거 보니까 약간 비장의 무기 같은 건가? 막 만약에 그 200m를 쳐야 돼. 근데 내 능력으로는 거리가 안 나와. 그럼 같이 비장의 무기 빠밤 해가지고 저 황금 골프채로 치면 막 300m 날아간다거나 뭐 약간 그런 특수한 능력이 있는 그런 만화인지, 아니면 진짜 리얼 골프를 다룬 만화책인지. 가끔 그런 만화책이 있거든요. 리얼 스포츠 만화로 시작을 해서 끝에는 엄청난 판타지 만화가 되는, 뭐 예를 들어서 테니스의 왕자 같은 만화책이 그런 경우인데, 초반에는 그 중학교 테니스부의 뭐 그런 진짜 뭐 엘리트 테니스 선수들의 모습이 잘 나와서 막 대회도 나가고 전국 대회도 나가고 하다가 뒤에 이제 점점 마무리가 될수록 이상한 기술을 구사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좀 떠났었는데, 앞부분은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류마 아직도 기억나.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TV 방영도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네, 그때 좀 챙겨서 본 기억이 있고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알바트로스. 알바트로스면은 2번 만에 그 홀에 넣는 건가? 홀인원이 1번이고, 모르겠다. 골프를 안 치는 너무 오래돼서. 아무튼 그래서 라이징 임팩트는 자연스럽게 탈락이고요. 블리치는 많이 들어보셨죠? 만화책을 조금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중에 원나블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를 이제 합쳐서 원나블이라고 합니다. 약간 3대장격인 그런 만화책인데,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또 나온 지가 좀 돼서 요새는 뭐죠? 요새는 막 주술회전, 체인소맨, 귀멸의 칼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있던데.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또 새로운 뉴 3대장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시대 때는 원나블이었다. 네, 그 중에 이제 원나블의 불을 담당하고 있는 블리치라는 만화책입니다. 블리치도 봤죠. 뒤에는 제대로 못 봤나? 막 뭐 그 대충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중에 가장 조금 봤던
만화책이어서 이 친구 주인공 이름이 이치고, 쿠로사와 이치고예요? 쿠로사키 이치고예요? 아무튼 이치고. 이 친구가 무슨 일을 했었지? 아무튼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여동생이 둘 있었고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원래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귀신을 보는 거야. 귀신을 보고 그 이 세계에는 그런 세계관이 있거든요. 사람이 죽어서 성불을 하지 못하면 호로라고 막 괴물이 나와서 살아있는 사람을 이제 잡아먹는, 네, 그런 게 있는데 얘는 그 상황이 이제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호로를 처치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세계에서 사신이라는 인간의 형태를 한 또 누군가가 와서 그 호로들을 이제 인간 세계에 있는 호로들을 처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루키아라는 사신이 이제 이쪽 구역 담당이었나? 아무튼 와가지고 어떤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그 루키아라는 친구가 사신의 능력을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치고가 어떻게 각성을 해서 사신의 그 준하는 뭐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신 대행이라는 역할을 맡으면서 이제 루키아가 지금 맞나 모르겠네. 다시 그쪽 세계로 끌려가서 뭐 어떻게 뭐 그게 뭐 죄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형에 처한다. 돼가지고 이제 그 루키아를 구하러 또 그쪽 세계로 막 가는, 아무튼 뭐 되게 재밌습니다. 되게 재밌는데 이 작품의 그 제가 보면서 가장 좀 어이가 없다고 생각한 거는 뭐 그냥 계속 세져요. 네. 와, 이제는 이길 수 있겠지. 아, 못 이겨. 또 막 수련해. 또 성장해서 또 이길 수 있겠지. 막 이겨. 그럼 또 센 애가 나와. 이게 진짜 좀 피로감 있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뒤쪽에 약간 템포를 놓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게 약간 챕터가 있어요. 초반에 뭐 사신 대행편, 뭐 어디 편, 뭐 웨코문드 편 해가지고 뭐 풀브링 편이 있는데, 풀브링 편부터 약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안 보게 된, 인기가 좀 많이 떨어진. 근데 또 풀브링 편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 연관돼 있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면서 재밌어요. 캐릭터들도 되게 멋있는 캐릭터 되게 많이 나오고 악역들도 되게 멋있고, 약간 그 귀멸의 칼날 보셨나? 그런 느낌에 좀 가깝다고 해야 되나? 느낌이. 그쵸. 빌런들도 되게 멋있게 나오는 상현, 하현 이런 친구들도 인기 많잖아요. 여기서도 그 숫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몸에 강할수록 낮은 숫자였나? 아무튼 그런 친구들도 막 있고 재밌습니다. 네, 이런 약간 소년 왕도물 성장하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시면 후회 안 할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블리치 올라갈게요. 이렇게 하면 그 3일 다 지나겠는데요. 자, 드래곤 헤드 대 창천왕로 둘 다 안 봤습니다. 뭐 무슨 만화야? 드래곤 헤드? 근데 그 그림체가 좀 되게 무섭다. 무서운 만화책인가? 그리고 창천왕로는 뭔가 약간 삼국지 캐릭터 아니에요? 예. 근데 둘 다 안 봤습니다. 명작인가 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찾아보도록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둘 다 안 봤는데 선택해야 된다. 이거 월드컵 하면서 이런 상황 처음 겪어보는데요. 창천왕로로 갈게요. 만약에 지금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된다 그러면은 창천왕로를 볼 것 같습니다. 창천왕로. 야, 드래곤볼 대 카페타? 카페타는 안 봤습니다. 약간 F1 관련 뭐 그런 느낌인 건가? 레이스 저거네요. 만화책인가 봐요. 카페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드래곤볼. 근데 드래곤볼이랑 슬램덩크 나오면은 그거 무조건 우승인데 둘은 떨어뜨리고 갈까요? 드래곤볼은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뭐 어떻게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줄거리를 좀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너무 좀 방대하다 보니까 대충 진짜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 손오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친구가 어, 굉장히 강력해요. 그냥 선천적으로 강력해. 그래서 막 사냥도 하고 막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그 손오공을 보살펴주던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구슬 있잖아요. 드래곤볼. 구슬을 남겨놓고 가는데 부르마라는 그 친구가 와서 이 드래곤볼을 같이 모으러 떠나자 그래요. 왜냐면 이 드래곤볼을 7개 모으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그렇게 손오공과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동료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 처음에는 약간 여행기, 진짜 서유기처럼 네, 그런 모습으로 가다가 이제 이 친구가 성장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뭔가 진짜 제 기억으로는 14권 이때부터 이제 청년 손오공으로 바뀌거든요. 갑자기 키가 커서 와. 그 천하제일 무술 대회 할 때. 그때부터 진짜 재밌습니다. 이 피콜로 편부터. 그래서 이제 처음에 피콜로 뭐 그 많은 빌런들이 있는데 주요 빌런 중에 피콜로 이제 손오공한테 져서 동료. 베지터 손오공한테 져서 또 동료.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손오공의 할아버지가 이제 손오반인데 이름이 이 친구 아들이에요. 손오공 아들. 아들한테 이제 할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줘요. 손오반. 둘째 아들 손오천. 그리고 18호 인조인간 1호, 2호, 3호, 3호 할 때 그 18호. 그 다음에 크리링. 이렇게 둘이 부부고요. 그리고 부르마 베지터 아들 트랭크스 손오천 트랭크스가 한 살 더 많음. 둘이 퓨전하면 오천크스. 손오공 베지터 퓨전하면 베지트. 네. 퓨전하면 오지터. 귀걸이 합체하면 베지트였나? 아무튼 뭐 설정이 있습니다. 엄청 방대하고 드래곤볼 Z 끝나고 뭐 그런 이제 그 후속작들이 많이 나와요. 그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 말고 그 제자분들이 했던 건가? GT, 뭐 슈퍼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뒤쪽 거는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애니메이션을 제가 안 보게 된 이유 드래곤볼 그 나메크 성편에서 이 크리링 절친이에요. 절친 무천도사 밑에서 같이 이제 수련을 한 두 친구가 있는데 크리링이 이제 그 프리더한테 죽습니다. 프리더 감히 크리링을 하면서 할 때 그 한 진짜 5분 10분 동안 초사이한 변신하는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애니메이션을 좀 기피하게 됐던 만화책이 낫다. 페이지로는 한 페이지를 바로 변신하거든요. 네, 많이 말씀드렸죠. 아무튼 그 대서사시고 지금 보면은 약간 유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되게 많고 당황스러운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이 작품이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평가하는 이유는 일단 캐릭터 디자인 엄청나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진짜 고전 작품. 너무 그림이 이게 캐릭터가 너무 잘 그렸어. 그쵸? 그림을 딱 봐도 깔끔하고 재밌습니다. 무엇보다 재밌어요. 그래서 일단 드래곤볼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볼 보고 싶네 갑자기. 이야 이거 안 본 만화책이 많이 나오는구나. 둘 다 안 봤습니다. 무슨 알긴 알아요. 네. 이것도 초반에 이렇게 보다가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오늘부터 우리는 또 이제 저거 됐고 쿵우보이 친미 이거는 어디 약간 어렸을 때 미용실 가면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느낌. 네. 쿵푸만한가 보죠? 그리고 이건 딱 봐도 그 일본 그 뭔가 일본 학원 폭력물 그런 느낌이 좀 물씬 나는데 보니까 코믹이 섞인
그런 거겠죠. 근데 지금 만약에 보라 그러면 전 이거 오늘부터 우리는 초반에 봤다가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쿵우보이 친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본 만화책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야, 몬스터 대 원펀맨. 몬스터는 다 봤고요. 원펀맨은 보다가 이거 완결이 좀 났나? 보다가 말았는데 몬스터는 이게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우라사와 나오키, 그쵸? 우라사와 나오키 이 20세기 소년 들어보셨죠? 몬스터가 아마 먼저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덴마였나? 이 의사 이름이? 켄마? 덴마? 아무튼 내용을 말하라 그러면 뭘 못하겠어. 그 요한이라는 어린 친구를 이 사람이 살렸나? 근데 악마로 약간 상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한을 찾아서 없애야겠다는 이제 그 덴마의 어떤 여정기 같은 느낌인데, 어떤 그 만화책 느낌이라기보다는 영화에 좀 더 가깝고 되게 미스터리 스릴러에 가까운,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몬스터. 저는 20세기 소년보다 몬스터가 더 재밌었어요. 되게 이 작가님 만화책을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 만화 같은 느낌이 없어. 만화 같은 느낌이 뭐냐면 웃음을 유발하고 뭔가 좀 판타지가 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의 그런 게 있잖아요. 만화책이라는 게, 만화라는 게. 근데 우라사와 나오키 이거는 진짜 드라마 같아요. 드라마, 영화 같은 그 뭐죠? 플루토. 네, 제가 플루토 애니메이션 넷플릭스에서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아마 우라사와 나오키 작품인데, 왠지 현실 세계에 있을 법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주는 그런 만화가 특징입니다. 재밌어요. 만화책이 좀 유치해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몬스터 한번 봐보세요. 네, 몬스터 재밌습니다. 다시 보고 싶네. 이게 약간 중독적인 게 있어. 이 우라사와 나오키 이 작가님의 그 20세기 소년 이런 것도 막상 보면은 이게 좀 뭔 내용이야? 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뒤돌아서면 자꾸 생각나는, 한 번쯤 다시 또 정주행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네, 그런 작품입니다. 그 원펀맨은 그 사이타마, 그 빡빡이 캐릭터 아시죠? 그 캐릭터가 한 번 너무 세서 이 빌런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 한 방에 처리해. 근데 그게 약간 뭔가 뭐야? 이런 느낌보다는 되게 재밌게 잘 만든 것 같던데. 저도 중간까지는 되게 흥미롭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패턴이 어쩔 수 없이 똑같다 보니까 좀 중간에 그만을 뒀던 거였나, 아니면 그냥 나온 것까지 다 보다가 안 봤나 그랬던 것 같은데 재밌습니다, 둘 다. 예. 근데 저는 그래도 더 감명 깊게 몬스터로 가도록 할게요. 상남 2인조 대 꼭두각시 서커스. 상남 2인조는 못 봤어요. 근데 이 후속작이 있거든요. 그 반항하지마, 여기 있죠. 반항하지마 영길 선생님의 사춘기 편. 이거는 봤어요. 네. 그래서 아마 영길이 용이었나? 예, 아무튼 좀 이것도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일본의 그 학원 폭력물 이라서, 이런 그 주제의 작품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 인기를 엄청 끌었던 때도 있었고. 네. 근데 사실 저의 취향은 아니어가지고 막 보진 않았는데 유명하죠. 상남이 인조. 네. 상남이 인조. 이것도 아마 해적판으로 처음 들어왔나? 이름이 다 캐릭터가 뭐라 그래야 되지? 한국 이름이야. 반항하지마도 그 인물들이 다 한국 이름이었거든요.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옛날 작품인가? 꼭두각시 서커스는 이게 진짜 그 만화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명작이라고 항상 손꼽는, 근데 끝까지 보기 정말 힘든
근데 끝까지 다 보면 박수 친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그런 작품인데 보다가 말았습니다. 네. 중도 포기. 중독 포기예요. 그 꼭두각시 서커스 이게 약간 이 인형을 막 조종해가지고 싸우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딱 보면서 보다가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번 다시 좀 보고 싶다. 너무 극찬을 하니까 사람들이 꼭두각시 서커스. 이야 20세기 소년. 던전밥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보다가 또 멈췄거든요. 예. 아니 보통 이제 해외 일정 갈 때 이제 자주 보는데 일단 20세기 소년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그 몬스터를 만드셨던 우라사와 나오키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 조금 내용이 기억나는데 켄지 주인공 켄지 맞나? 그 친구들이 있어요. 뭐 켄지, 뭐 오초, 뭐 누구 그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친구들이 어린 시절에 그 70년대 막 이때였나? 어린 시절에 지구의 인류의 미래를 막 장난으로 자기 딴애들은 진지하게 스케치북 같은 데다가 막 써요. 뭐 몇 년도에 뭐 몬스터 출현, 뭐 몇 년도에 무슨 뭐 전염병 발병 그런 걸 막 써요. 친구들끼리 한 대여섯 명 되나? 그 친구들끼리 막 쓰는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그 예언의서라고 했나? 그걸 얘네들이 만들어 썼는데 어른이 돼서 그 예언의서에 썼던 일들이 실제로 막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모여서 이거 심상치가 않다. 이거 뭐 우리 중에 범인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친구거든요. 이 인물이 친구가 누군지 굉장히 궁금하게 만드는. 근데 막상 밝혀지면 엥? 뭐야? 누구야? 이런 분들도 많고 이게 뭐야? 이랬던 부분이 좀 있었던. 근데 그것보다 그 뒤에 뭔가 약간 포스트 아포칼립스 같은 분위기도 좀 이제 풍기는데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분위기가. 엄청 재밌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봐도 후회는 없을 만한 작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로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의 그러니까 뭔가 이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이 작가님의.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거겠죠? 아무튼 이것도 제가 되게 어렸을 때 접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되게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 20세기 소년. 네, 재밌습니다. 이것도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뭔가 실사화 버전도 많이 나왔고 영화도 나온 걸로 아는데 영화는 비추. 네, 만화책으로 보세요. 그리고 던전밥 이거는 제가 한 3권까지 보고 있었나? 그냥 말 그대로 그 판타지예요. 중세 판타지인데 막 던전 같은 데 막 들어가서 밥 해먹는 그런 만화인데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네. 생각보다 재밌고 그림도 되게 뭔가 약간 동화 같고 캐릭터들이 좀 귀엽고 근데 뒤쪽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몰라서 나중에 시간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소년 올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설날 그 연휴 다 지나겠는데 군계대 바람의 검심 바람의 검심 되게 유명하죠? 이거 진짜 유명해. 근데 안 봤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군계는 초반에만 보다가 안 봤습니다. 군계가 이게 되게 잔인하고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되게 잔인하고 너무 좀 딥한 그 소재거든요. 이 친구가 누구를 부모님을 죽이고 소년원에 갔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동생을 이제 괴롭힌다는 걸에 이제 참지 못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년원에 갔는데 너무 허약해. 너무 바짝 마르고. 근데 괴롭힘을 당해요. 이제 부모를 뭐 죽였다라는 소년원 내에서 그 흔히 아시는 그 스토리 있죠. 막 괴롭힘을 당하다가 가라데 무슨 그 수업이 있어. 거기서 이제 가라데를 알게 되면서 성장해 가면서 이제 막 다 이제 쳐부수고 다니는 그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다가 말았습니다.
근데 그 특유의 그 서늘한 분위기가 좀 되게 충격적이었던. 바람의 검심은 이게 진짜 명작이라는데 못 보겠어요. 네. 이제 와서 이제는 어떤 작품을 새로 시작하려면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게 막 구미가 당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군계로 올리도록 할게요. 닥터 슬럼프 대 신의 물방울. 닥터 슬럼프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의 작품이죠. 딱 보면은 그 그림체가 있어. 너무 그림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되게 옛날 저거였을 텐데. 이 캐릭터 이름이 아라레예요? 왜 난 아리로 알고 있지? 그것도 약간 한글 이름으로 넘어왔었나? 근데 뭔 그건지 모릅니다. 스토리를. 그냥 뜨문뜨문 옛날에 어떤 기억이 있냐, 문방구 같은 데서 해적판으로 이 조그만 만화책으로 해가지고 팔았어. 되게 손바닥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만화책을 문방구에서 막 500원? 1000원 해가지고 이렇게 팔았거든요. 그걸로 봤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너무 옛날 얘기인가? 네. 아무튼 닥터 슬럼프 대 신의 물방울. 신의 물방울은 제가 또 생각이 나서 이것도 이제 제가 다 구매를 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정주행을 해볼까? 라고 해서 보다가 또 이제 흐름이 끊겼던. 근데 이게 어떤 시기에 진짜 우리나라에 엄청 인기가 많아가지고 와인 붐을 일으켰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 미스터 초밥왕이랑 한 모금 딱 마시면 막 그림이 그려져, 머리에서. 그림이 그려지면서 와인을 정말 맛있게 만들어주는 요소 봤을 때. 근데 제 기억으로 처음 제가 와인 마셨을 때 으액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초밥왕이랑 똑같아. 미스터 초밥왕도 막 먹으면 막 난리 나잖아요. 막 초밥 하나 먹고 막 바다에 뭐 에너지가 뭐 약동한다 이러면서 했는데 초밥 처음 딱 먹었을 때 그 정도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 예. 신의 물방울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것도 에피소드가 좀 읽기 좋고 닥터 슬럼프는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신의 물방울 들어가도록 할게요. 만화책 얘기하니까 좋다. 데스노트 대 타이의 대모험. 데스노트는 제가 얼마 전에 또 정주행을 했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고 타이의 대모험도 이거 제가 끝까지 다 봤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좀 제가 봤거든요. 데스노트 스토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라이토 야가미 라이토라는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이제 수재예요. 모의고사를 하면 전국 1등이야. 그냥 근데 잘생겼어. 인기도 많어. 이렇게 따분한 하루를 보내고 있던 와중에 운동장에 공책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을 해요. 그래서 갑니다. 했는데 주웠는데 영어로 데스노트라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딱 써 있고 룰이 막 설명돼 있어. 뭐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아는 사람의 이름을 쓰면은 40초 안에 심장마비로 죽는다. 40초 안에 뭐 사유를 이렇게 적으면은 그렇게 죽는다. 뭐 이렇게 룰이 막 쫙 있어. 근데 처음에 이제 코웃음을 치죠. 누가 이런 장난을 유치하게 해서 이제 막 갑자기 뭔가 그 주변에 죽어도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그러다가 호기심에 TV에서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그 인질의 얼굴과 이름이 이렇게 뉴스에 딱 나오는데 얼굴을 딱 봤잖아요. 그다음에 이름을 거기다 써. 그럼 그렇지. 거짓말이지. 에이, 바보지 내가 여기다 쓴. 그런 생각을 하다 갑자기 아나운서가 잠깐 속보입니다. 지금 뭐 안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범인이 갑자기 죽었다고 합니다.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헐 진짜라고? 하면서 야가미 라이토가 우리 이 세상에 악을 처단하겠다라는 갑자기 그런 사명감에 휩싸이면서 막 쓰죠. 왜냐면 이 야가미 라이토의 아빠가 경찰청장이었나? 아무튼 되게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경찰 데이터를 접속을 해서 그 나쁜 놈들의 그거를 막 처단을 해. 근데 너무 이제 막 처단하니까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난 거죠. 키라가 나타났다. 불가사의한 존재가 악을 처단하고 있다. 아무리 악이라고 해도 그거는 범죄다. 그래서 이제 키라를 찾기 위한 그 수사 본부를 만듭니다. 그 와중에 이제 L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1등 탐정이야. 전 세계에 유명한 3대 탐정이 있는데 그게 다 본인이야. 그 정도로 천재예요. 그래서 이제 L과 라이토의 심리전, 이게 진짜 재밌어요. 이거는 이게 아마 열 몇 권 되게 짧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글이 너무 많어. 거의 뭐 그냥 그 한 칸에 글만 있을 때도 있어. 말풍선이 너무 커서. 왜냐면 이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재밌습니다. 데스노트는 뭐 뮤지컬도 있죠. 네. 극장판이래. 실사 영화도 있고. 실사 영화도 진짜 재밌어. 그 실사 영화에 나오는 그 배우분이 계세요. 일본 배우분. 약간 그 만화책 영화화 하면은 주인공 되게 많이 맡으신 그분이 계셔. 그분이 계시면 실사 영화 볼만하다. 재밌다. 예, 그 야가미 라이토 역도 맡으셨고, 아까 그 바람의 검심? 제가 안 봤던 그 영화의 주인공도 맡으셨고, 도박묵시로 카이지. 아무튼 얼굴 보시면 알 겁니다. 네. 아무튼 데스노트 강추. 그리고 타이의 데모험은 약간 그 주인공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류의 만화 있잖아요. 뭐 원나블이나 뭐 주술회전 뭐 이런 것들, 그거에 약간 거의 뭐 오리지널 격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재밌습니다. 되게 옛날 만화인데도 그림도 너무 좋고, 그 드래곤 퀘스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일본. 저도 안 해봤는데 워낙 너무 유명하니까 많이 들어봤는데 JRPG 게임이 있어요. 그 턴제 게임이라고, 내 차례 때 입력을 딱 하면 몬스터 한 대 때리고 이제 몬스터가 나 때리고, 약간 그런 류의 게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임인데 그걸 이제 만화화해서 그 나온 거고, 아마 그 드래곤 퀘스트 그 게임의 디자인을 아까 드래곤볼 작가님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뭐 TMI입니다. 근데 전 데스노트 가도록 할게요. 꼭 보세요. 한번 재밌어요. 도로해 도로대 아이실드 21. 도로해 도로요. 이게 진짜 명작이래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했어요. 전권 다 구매를 했어요. 근데 항상 제가 시도를 한 10번 했어. 어디 해외 일정이 있으면 비행기에서 그래, 이번 이동 시간이나 뭐 호텔에서 할 거 없으니까 도로에 도로 꼭 다 봐보자 하면은 3권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겠어. 왜 이렇게 안 읽히는지 미쳐버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몰라요. 막 악어 나오고 막 그 어디 문 열고 들어가면 뭐 어디 있고 막 아직도 내용을 모르겠어. 좀 기괴해. 그리고 만화책이. 보신 분들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이실드 21은 이것도 이게 무슨 럭비 만화예요? 스포츠 만화인데 이것도 안 봤습니다. 인기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 어렸을 때. 네. 뭘 골라야 되냐. 도로에 도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권 구매했으니까. 이야, 왔다. 기생수. 무한의 주인. 자, 일단 기생수는 정말 많이 봤고요. 무한의 주인도 전권 구매 제가 했거든요. 이것도 2권까지 보고 안 읽혀. 미쳐버리겠네. 봐야죠. 언젠간 봐야죠. 아까우니까. 기생수인데요. 무조건 기생수 스토리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거는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기생수 더 그레이라고 넷플릭스 시리즈로 나왔죠. 네. 그거랑 내용이 이제 전혀 다르고, 그거는 이제 약간 그 세계관을 옮겨온 느낌이고, 이 기생수의 스토리는 어느 날 우주에서 막 테니스공 같은 게 막 떨어져요. 지구로. 엄청 많이 떨어져. 그럼 얘네가 약간 무슨
징그럽게 생겼어. 지렁이처럼, 뱀처럼. 그래가지고 귀였나 코였나 이렇게 막 들어가요. 인간의 그 자고 있는 귀나 코로 들어가서 뇌를 잠식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뇌에 이제 딱 들어가서 기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외형은 인간인데 이제 그 정신은 이 기생수야. 그래가지고 이 그 괴물들이 막 괴물로 변신해서 인간을 잡아먹어요. 그 얘의 음식은 인간이야. 너무 잔인하죠. 실제로 잔인합니다. 그림체도 되게 서늘하고 많이 잔인해요. 근데 이 주인공 시니치는 이 뭐였지?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있었나? 그래서 이제 못 들어가. 그래가지고 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코로 딱 들어가려는 순간 손으로 이렇게 탁 막아요. 그래서 손으로 막 파고 들어가. 그래서 손으로 파고 들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얘가 막 줄로 묶어서 못 가게 해. 그러다가 으악 소리 지르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딱 봐. 왜 그래? 여기 뱀이 어디? 아무렇지도 않네? 뭐야? 자라 얼른 해가지고 꿈인가? 내가 꿈인가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손이 여기 이렇게 여기 사진처럼 오른쪽 손이. 그래서 이제 한글판에서는 오른쪽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 미기. 얘가 지능이 있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공존을 해가면서 둘이 친해지면서 뭔가 기생수의 오른쪽이는 점점 인간을 이해하게 되고 이 시니치는 점점 인간의 감정이 사라지게 되는, 좀 차가워지고. 진짜 재밌습니다. 10몇 권인가 8권인가 되게 짧거든요. 이거 권수도.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기생수 더 그레이의 그 엔딩이 기가 막히다고 하잖아요. 이 원작 팬들을 위한 엔딩이라고. 그때는 제가 그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스포를 하자면 기생수 더 그레이 엔딩에 어떤 남자애가 딱 와요. 남자가. 그래서 대사를 합니다. 뭐 하지메 마시테 뭐 보쿠와 이즈미 시니치 데스. 여기서 그냥 원작 팬들은 난리가 나는 거야. 뭐 뒤에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원작의 그 시니치가 이 한국 기생수 더 그레이에 등장을 했다고 해서 이제 거기서 진짜 전율이 돋는 그런 순간이 있었죠. 기생수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되게 괴물로 묘사가 되는데 뭔가 그 돌아보게 만드는, 악마라는 단어를 책에서 봤는데 가장 그것에 가까운 생물은 역시 인간인 것 같아 라고 이제 이 오른쪽이가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인간만 잡아먹는데 인간들은 다 잡아먹잖아. 누가 더 악마야? 막 약간 그런 느낌. 독자들에게 물음표를 던지는, 굉장히 또 철학적이기도 하고. 이와키 히토시 작가님. 이 작가님 작품들 몇 개 봤는데 그림체가 처음에는 좀 별로일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 버전이 있거든요. 기생수. 지금도 있나? 넷플릭스에 내려갔나? 그림체가 싹 바뀌었어요. 좀 별로야. 이 원작 그림체가 미쳤습니다. 한번 꼭 보십시오. 기생수 우승 후보입니다. 무한의 주인은 뭐 내용도 기억이 안 나요. 몇 년 전에 사가지고 무조건 기생수. 이야, 북두의관 도박묵시록 카이지 새로운 버전 있어요. 그거 얼마 전에 정주행했는데 또 구매해가지고. 북두의관은 진짜 옛날 만화책인데 이거 못 봤습니다. 이 그림만 알아요. 되게 유명한 작품이라는 것도 알고. 그 도박묵시록 카이지는 재밌습니다. 이토 카이지가 어떤 캐릭터냐면, 이것도 뭐 간단하게 설정을 말씀드리면 그냥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답이 없는 사람이야. 진짜 빚더미에다가 뭐 일하고 싶은 뭐 그런 의지도 없고 막 도망 다녀. 그러다가 그 빚을 갚으려고 어떤 배에 타게 해요. 에스포아르호에 탑승을 해서 게임을 해가지고 우승하면 상금을 주겠다. 죽어 막 사람들이.
동료들이. 그리고 그림체가 사실 진입장벽인데 지금 딱 봐도 그림체가 제 진입장벽이 느껴지죠? 근데 몇 권만 보다 보면 기가 막힙니다. 진짜. 강추. 도박목시록 카이지 강추. 어렵지 않아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슥슥 넘기면서 봐도 재밌습니다. 도박목시록 카이지 올라가도록 할게요. 야, 만화책 얘기 또 이렇게 하니까 재밌는데요? 네. 고스트 바둑왕 대 3곱하기3 33아이즈. 고스트 바둑왕은 봤고요. 이것도 저 전권 소장하고 있고, 33아이즈는 제가 얼마 전에 동훈이랑 방탈출 하러 몇 달 전에 갔었는데, 이제 그 게임 두 개를 예약을 했고 하나를 하고 중간에 텀이 좀 있어서 만화방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 33아이즈가 이제 명작이라니까 33아이즈를 이제 봤거든요. 보다가 다시 이제 반납했던 너무 옛날 스타일이야. 그림체랑 안 읽혀요 잘. 고스트 바둑왕은 진짜 오래된 만화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소년이 있어. 평범한 소년이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보다 더 어렸을 때 너무 산만하면은 바둑학원 많이들 보내셨잖아요. 부모님들이 너무 산만하니까 바둑을 두면서 집중력을 향상시켜라. 바둑학원을 많이 보냈는데, 바둑학원에 오는 친구들이 다 산만한 친구들이라서 바둑을 안 두고 알까기를 두고 있는 이제 그 놀이터가 돼버리는, 아무튼 그런 이제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이라고 치면은 이제 이 천재소년이 있어요. 바둑 천재소년, 이 친구인데 바둑 천재소년이 있었고, 근데 그 고스트 바둑왕이라는 게 그 옛날에 그 어떤 귀신이 들어가거든요. 그 소년, 그 약간 정신산만한 소년, 거기에 왜 들어가지? 그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막 대화를 합니다. 머릿속으로. 뭐 주인공 이름도 기억 안 나요. 뭐 어디다 두세요 해가지고 이제 그 어린 소년, 그 주인공 소년이랑 이 친구랑 대국을 해요. 여기다 두세요, 저기다 두세요, 다 알려줘. 이제 AI야.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이 천재 소년이.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야. 아니, 바둑 돌도 제대로 못 짚는 아이한테 내가 진다고? 말도 안 돼. 쟤 뭐지? 이러면서 이제 점점 또 이제 성장해 가는, 그 바둑 귀신도 성장해 가고, 맨 처음에는 진짜 이 바둑 귀신이 꼬마애한테 바둑 두고 싶다고 빨리 기원 가자 그래요. 근데 꼬마애 막 귀찮아. 바둑 두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다가 이제 점점 바둑의 매력에 빠지면서 이 바둑 귀신이 없어도 바둑을 굉장히 잘 두게 되고, 아무튼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바둑을 몰라도 재밌습니다. 바둑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고스트 바둑. 로또의 문장, 드래곤 퀘스트 열전, 이나중 탁구부. 둘 다 안 봤습니다. 이 로또의 문장이 약간 드래곤 퀘스트, 아까 그거 있잖아요. 그 타이의 대모험 드래곤 퀘스트 계열 만화책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것도 되게 명작이라고 하던데. 이나중 탁구부는 딱 봐도 개그 만화 느낌이 좀 있는데요. 이것도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레츠코 이나중 탁구부. 근데 전 다시 보라면이 아니라 새로 보라면 로또의 문장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장르 되게 좋아하거든요. 크로우즈 대 베가본드. 크로우즈도 그 앞에 그 장르 있죠. 일본 학원 폭력물 이거고, 좀 만화책으로 못 보고 전 그 크로우즈 영화 있잖아요. 그거 봤어요. 어마무시하잖아요. 그 스즈란이라고 뭐 들어보셨죠? 깡패 고등학교. 스즈란의 짱이 되기 위해서 무슨 뭐 진짜 엄청난 또 파벌이 있고, 고등학교가 아니야 거긴. 아무튼 그런 학원 폭력물의 약간 진짜 대표적인 그런 만화책으로 알고 있고, 베가본드는요, 슬램덩크 작가님 있잖아요. 슬램덩크 작가님이 이제 슬램덩크를 끝내고 리얼하고 이거 쓰신 건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직도 연재 중으로 알고 있고, 너무 연재 속도가 느려서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나 되게 어렸을 때부터 본 것 같은데, 그 일본에 전설적인 검객이 있어요.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이제 그 스토리를 각색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초반에는 되게 뭐 제 느낌, 이게 좀 만화가 좀 어려워요. 좀 되게 철학적인 만화여서 처음에는 액션 씬이 뭐 종종 나옵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그 뭔가 등장인물들의 심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다 보니까 거기서 좀 제가 흥미를 잃긴 했는데, 액션만 한데 액션이 좀 많이 안 나오는다는 인상을 받았던 기억? 네. 되게 잔인하고 그 그림체가 진짜 예술입니다. 네. 그랬던 그 강렬한 기억이 있어요. 다시 보라면 다시 보고 싶어요. 베가본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낼 수 있어요? 저 총몽 못 봤습니다. 못 본 건 바로 넘어가. 자, 원피스 원나블의 원 아직까지도 연재 중. 110 몇 건인가 120 몇 건 나오지 않았나 지금? 이게 아니 언제 결말나는 거야 진짜. 제가 어디서부터 지금 제대로 못 봤냐면은 거기 그 기어 5 니카까지 일단 보고, 카이도 섬 거기서 조섬이었나? 뭔 섬이죠? 아무튼 카이도 잡고, 그 저기 뭐야, 그 베가펑크 박사 거기까지 일단 뭐 이렇게 거기까지도 막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 이제 진짜 집중해서 못 보겠어요. 원피스 못 보겠어요. 그냥 빨리 결말이 궁금해. 원피스가 뭔지 너무 궁금해. 근데 거의 최종화 들어갔다고 하죠. 몇 년 안에 끝날 것 같은데. 아무튼 원피스 이거는 줄거리를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찾아보십시오. 듣자마자 피로감이 물려오네. 원피스. 진짜 인생 만화 중에 하나였는데. 코난도 아직도 하고 있잖아. 코난도 아직도 연재 중일걸요? 이게 93권도 이거 옛날에 만들어진 그림 아니, 100몇 권 넘었을 텐데, 훨씬 넘었을 텐데. 코난이 있을 때 죽은 사람의 명수가 몇백 명이 넘어간다는 이제 그 설정이, 사실이 있어서 범인이 코난이다라고 이제 거의 확정이 돼가고 있죠. 네. 뭐 그런 얘기고, 코난은 뭐 대충 다 아시죠? 네, TV 방영도 많이 했고. 이니셜 D는 봤습니다. 끝까지 다 봤나?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그 무슨 내용이냐면, 그냥 일반 승용차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였지? 이름이? 도요타의 뭐였는데? 아무튼 되게 뭐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만화책 때문에 이거 그 자동차가 엄청 유명해졌다는데, 아무튼 요 친구가 뭐 저거예요. 그냥 평범한 소년이야. 근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운전을 막 해요. 그 산길 도로에서. 근데 이제 막 대결을 해. 어떤 막 슈퍼카랑 막 차를 막 이 대회라기보다는 약간 레이싱 뭐 그런 게 있나 봐. 밤 12시에 야간 레이싱 약간 사설로 자기들끼리 나와. 여기서 한번 붙자. 이런 느낌인 거지. 근데 이 친구가 그 내려막기를 브레이크를 안 밟고 막 진짜 하도 심부름을 하니까 엄청 빨라. 거기까지만 기억이 나요. 타고난 드라이버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명탐정 코난으로 갈게요. 야, 명탐정 코난도 결말 보고 싶다. 유리가면 대 도라에몽. 유리가면이 되게 명작이라고 소문이 많이 들어서 이거 다 구매를 했거든요. 42권 너무 길잖아. 내가 20몇 권인가 10몇 권까지 보다가 이것도 멈췄습니다. 이게 지금 아니 그 캐릭터 디자인이 완전 캔디 느낌 아니에요? 눈 봐봐.
눈에 보석을 박아놨습니다. 이게 연기에 관한 그건데 재밌어요. 재밌었어. 뭐냐면 이것도 그거예요. 타고난 연기 저기 주인공 무슨 뭐 그 연기 학교가 있어요. 거기서도 막 뭐 온갖 막 질타를 받으면서 또 성장해가는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냥 뭐 연기 만화책이라고 해서 뭐야 했는데 그냥 훅훅 들어오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 계속 보게 돼. 뭐야? 오 재밌다. 약간 이렇게 보게 되는. 네, 시간 되면 다시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도라에몽. 야, 도라에몽 진짜 아직까지도 우리 팬분들께서 어마무시한 도라에몽 뭐 사소한 것부터 되게 귀한 것까지 어마무시하게 또 선물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한번 그 생각했거든요. 방랑윤두준 어디 그 외국 갈 때 도라에몽으로만 이제 굿즈를 챙겨가서 그걸 한번 찍어볼까? 라고 될 정도로 정말 모든 그 용품이 다 있어. 지금도 심지어 그 도라에몽 슬리퍼, 젤라또 피케 도라에몽 실내화 또 선물해 주신 거 신고 녹음을 하고 있다. 도라에몽 키링 거의 진짜 100개 보유 중. 네, 도라에몽 진짜 너무 귀엽습니다. 이거는 아무거나 펴서 읽어도 되는 짧고 에피소드마다 지금 봐도 너무나 진짜 신기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도라에몽의 주머니 없는 게 없는 보십시오. 도라에몽 재밌습니다. 이건 진짜 재밌어요. 그냥 가볍게 읽기 너무 좋아. 그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 도라에몽이 너무 귀여워요. 도라에몽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슨 맛 나오지? 도라에몽만 보면. H2 대 이누야샤.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누야샤를 진짜 많이 좋아하셨다 라는 걸 많이 좀 제가 어디서 봤지? 이누야샤를 제가 못 봤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방영했잖아요. 인기가 엄청 많았잖아. 저 못 봤습니다. 이누야샤 재밌어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H2는 아다치 미츠루 이 작가님 그 뭐 터치 뭐 또 뭐 있지? 뭐 아무튼 뭐 많아요. 근데 저는 H2밖에 못 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사옥라이브에 불렀던 제가 그 방랑제 연두전에서 설명드렸구나. 네, 그 가사 한 마리 나옵니다. 중2 때까지 첫째 줄에 뭐 아무튼 비슷한 가사가 나와. H2 재밌어요. 주인공 이름이 뭐였지? 쿠니모토 기억 안 난다. 아무튼 되게 풋풋한 학창시절 얘기 스포츠 얘기 만화인데 진짜 한편의 청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약간 사기캐야. 사기캐. 절대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뭐든지 뭐 적당히 마음 먹으면 다 이 경기 끝낼 수 있는데 투수인데 그냥 팀원들이랑 같이 하려고 대충 맞춰주면서 사기캐야 사기캐. 멋있어요. H2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언제 끝나냐? 사채꾼 우시지마 못 봤습니다. 한마바퀴 시리즈도 그냥 그 중간중간만 알아. 말이 안 이것도 설정이 좀 기괴해서 말이 안 돼서 좀 오히려 약간 말이 안 돼서 인기가 많은 그런 거 있죠. 뭐 되게 유명한 것 중에 이 한마바퀴의 아버지 한마 유지로가 있거든요. 총알이 딱 와. 그러면 순간적으로 몸을 팡 이렇게 해가지고 심장을 살짝 비끼게 해. 그 다음에 거기 총알이 심장을 관통하지 않게. 말이 안 되죠? 네, 그런 느낌이야. 네. 그래도 조금 아니까 한마바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수도 소공자 코이나타 미노루 못 봤습니다. 유유백서 이것도 유명한데 못 봤습니다. 야, 못 뽑냐? 이 공수도 소공자 코이나타 미노루는
지금 처음 봤어요. 뭔 건지 몰라. 공수도 만화겠죠? 네. 이 주인공인가 보네. 주인공이 딱 봐도, 그쵸? 착해. 유유백서는 이것도 이 헤어스타일이면 또 일본 학원 폭력물이야? 아, 유유백서는 진짜 모르는데? 이것도 모르고. 이 제목은 들어봤으니까 유유백서. 야, 빨리 해야겠다. 이러다가, 와, 미스터 초밥왕 대 베르세르크. 둘 다 보긴 봤습니다. 근데 미스터 초밥왕을 정말 많이 봤어요. 이것도 미스터 초밥왕도 이거는 약간 그 눈물 포인트가 있어. 그 전국대회 편이 근데 특히 더 재밌었거든요. 그 앞에 시리즈가 20몇 권짜리가 하나가 있고 전국대회 편이 있는데 전국대회 편이 전도 재밌었다. 네. 그리고 진짜 이 그 초밥 그림을 진짜 맛있게 그려. 그리고 그 심사위원의 리액션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막 여기서 제가 초밥을 먹어보기도 전에 진짜 어렸을 때 초밥에 대한 지식을 여기서 많이 배우긴 했어요. 성게알은 뭐 어떤 느낌이고 참치 뱃살은 어떤 느낌이고 뭐 있어요. 근데 실제로 초밥을 먹어보니까 맨 처음에 진짜 실망을 많이 했던. 물론 지금 너무 좋아하지만요. 네, 미스터 초밥왕 진짜 명작입니다. 꼭 보십시오. 그리고 베르세르크는 제가 되게 유명한 작품이죠. 아마 작가분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완결이 안 났는데 그래서 수제자였나 아들이었나 연재를 이어나간다라는 그 소식만 알고 있거든요. 이 베르세르크는 이게 뭐 용병단 얘기인데 이것도 그 설정이 되게 좀 기괴해요. 판타지야.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근데 보면 좀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느낌?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죠. 전 미스터 초밥왕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황기 대 은혼 둘 다 못 봤습니다. 은혼도 인기 되게 많던데 해황기 봤나나? 본 거 같은데 해황기 기억이 안 난다. 은혼이 진짜 인기 많지 않아요? 모르겠네. 은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만화야? 와, 더 파이팅 대 강철의 연금술사. 와, 깜짝 놀랐네. 물 마시고 이제 제가 화면 녹화를 제가 해서 저장을 했는데 두 번째 파일이 지금 제가 이게 세 번째 파일이거든요. 56분 벌써 1시간 넘게 혼자 컴퓨터 방에서 떠들고 있는데 야,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자, 더 파이팅 강철의 연금술사. 야, 이 강철의 연금술사가 이것도 약간 육각형 만화로 진짜 잘 알려져 있거든요. 정주행을 한 3번 정도 했고 간단하게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설정이 있어요. 연금술 등가교환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연금술이 되는 연금술사라는 직업이 있고 이 둘이 형제예요. 엘릭 형제예요. 에드워드 엘릭이랑 알폰스 엘릭 형제 맞나? 맞는데 에드워드 알폰스 맞나? 본지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 근데 어머니를 너무 좋아했어요, 형제가.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얘네들이 연금술 스승님한테 연금술을 배워서 엄마를 다시 살리자, 연금술로. 그래가지고 인체에 들어가는 막 그런 성분들을 모아서 연금술을 시도합니다. 근데 인간을 연성을 하면 어떤 저주에 걸려요. 왜냐면 생명을 다시 살리는 건 할 수가 없는 행위거든. 근데 그 규칙을 깼기 때문에 자신 신체의 일부를 다 잃게 돼요. 팔을 잃었나 다리를 잃었나 한쪽을 잃고 동생은 몸을 다 잃어버렸어. 아예 그냥 다. 그래서 이 형이 자신의 다리인가 팔을 하나 희생을 해서 그 동생의
여기 갑옷에다가 연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로버트가 이제 동생. 이 모습이 아니죠, 원래는. 그래서 진짜 이제 국가연금술사라는 자격을 얻고 민심이 안 좋아, 국가연금술사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생의 몸을 찾아주기 위한 여행기. 근데 재밌습니다. 훌훌 읽히고 지루한 부분도 없고 재미도 있고 그냥 완벽해요. 스토리도 되게 진짜 생각할 거리도 많이 넣어주고, 그러니까 완벽한 만화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생수, 강철의 연금술사, 이 두 개는 완벽한 만화책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보십시오. 강철의 연금술사 재밌습니다. 단순한 그런 느낌의 스토리가 아니야. 그리고 더 파이팅은 일보 아직도 연재 중입니다. 지금 이게 더 파이팅은 제 복싱을 하니까 이 친구가 그냥 진짜 힘도 없고 힘은 있는데 맨날 이제 괴롭힘 당하고 친구들한테 무시받고 일진들한테, 그러다가 강해지고 싶어서 체육관에 가요. 아무튼 뭐 그래서 성장해가는 그런 스토리인데, 지금 세계 챔피언에게 도전을 했다가 세계 챔피언도 못 갔나? 아무튼 져가지고 은퇴를 한 상황이고, 은퇴를 해서 이제 코치로 보직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가 선수 시절에는 그냥 관장님이 시키는 대로 들어가, 뻗어, 막 해도 쓰러지지 마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겼어. 그렇게 쌓아온 선수 생활이 있었는데, 코치를 돌아가 보니까 굉장히 권투라는 게 이제 배우는 거야. 머리로 하는다는 거를 이제 깨우친 거야. 그래서 이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엄청 성장해 가고 있고, 이 친구만 몰라. 주변 사람들은, 일보의 주변 사람들은 빨리 다시 선수로 복귀했으면 좋겠다. 저걸 깨우친 일보는 얼마나 강할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일보의 복귀를 독자들도 기대하고 있는. 이거는 근데 저는 사실 더 파이팅을 더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다시 보라 그러면 저 113권인데 저거 아마 더 나왔어. 다시 못 볼 것 같아요. 강철의 연금술사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야, 100권 대단합니다, 진짜. 철인전사 가이버 대 간츠 봤어요. 가이버는 못 봤습니다. 간츠도 제가 이거 되게 좀 기괴한 만화인데 되게 잔인하고 스토리는 잘 기억이 안 나. 죽은 사람들이 어디 모여가지고 어떤 미션을 막 클리어해나가는 약간 기괴해요. 예. 막 재밌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도 안 봤고. 그리고 거기 나오는 몬스터들이 너무 기괴해. 간츠보다 철인전사 가이버가 더 기괴할 것 같은데, 왜 형이?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래도 봤으니까 간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슬램덩크는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애장판 표지일 텐데, 오리지널판이 있고 애장판이 있고 완전판이 있거든요. 제가 완전판인데 이거 말고 다음 버전이 또 나왔어. 완전판이 아닌가 그게? 무슨 판이지? 아무튼 최신판. 그거는 이제 전권 실물로도 샀고, 이제 얼마 전에 이게 이제 디지털로 풀렸어요. 이북으로. 그래서 그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네. 재밌죠. 슬램덩크는 뭐 더 이상 설명을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요섭이랑 슬램덩크 명장면 월드컵도 진행을 했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이토 준지는 엄청 유명한데 제가 무서운 거 못 보잖아요. 그래서 안 봅니다. 근데 진짜 이거 매니아들은 진짜 엄청나다는데. 너무 무섭게 생겼어. 빨리 뒤에 넘어가. 슬램덩크. 나루토 대 시가테라. 시가테라는 못 봤습니다. 딱 봐도 뭔가 되게 딥해 보이는데.
야, 근데 이게 시가테라 이게 너무 좀 무섭다. 이거 무서운 만화예요? 본 사람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어떤 만화인지. 그리고 원나블,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의 나루토입니다. 네, 나루토 많이 아시죠? 나루토는 닌자 세계관입니다. 네, 닌자 세계관인데 닌자면 보통 이렇게 좀 이렇게 은신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 닌자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막 난리야. 그냥 이 기술 저 기술 막 닌자라고 할 수 없어. 네, 아무튼 이 우즈마키 나루토가 어린 시절부터 마을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왜냐? 얘 몸속에 구미호가 있어. 구미호를 봉인해놨어. 얘네 아빠랑 엄마가.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열혈 캐릭터입니다. 나는 커서 호카게가 될 거야. 근데 능력은 없어. 능력은 없어. 근데 이제 닌자 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어떻게든 성장해 가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 재밌습니다. 네, 인기도 엄청 많았고. 그 누구나 아는 만화책 있잖아요.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는 난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원피스 들어보고 나루토도 들어보셨죠? 슬램덩크 들어보셨죠? 드래곤볼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만화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관심이 없는, 만화책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제목은 알고 있는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재밌습니다. 나루토로 갈게요. 헌터 대 이게 위에 가렸는데 마법진 구루구루 2네요. 이렇게 귀엽냐 캐릭터들이. 마법진 구루구루 이거는 뭐 그냥 어떤 만화인지는 알고 있긴 한데 안 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고 왜 이렇게 귀엽냐 그림이. 그리고 헌터는 이게 또 전권 보유 중이고요. 앞에 본 것들은 다 전권 보유 중인데 얼마 전에 이제 정주행하려고 다시 켰는데 이것도 약간 그게 있어요. 원나블 헌까지 이게 쳐주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거든요. 원나블이다 아니다 원나블 헌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 헌입니다. 헌터. 이게 뭐냐면은 여긴 또 이제 헌터 세계관이에요. 헌터가 뭐냐? 헌터 이제 사냥꾼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그냥 뭐 뭔 헌터 다 있어. 뭐 요리 헌터, 무슨 헌터, 뭐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인공의 아버지가 최강의 헌터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면서 동료들 만나고. 근데 이 만화책이 되게 좀 인상 깊었던 이유는 그냥 그 내용, 그 장르가 약간 바뀐다는 느낌? 막 게임 속으로 갑자기 들어가서 막 카드 배틀하고, 막 개미 나오고, 약간 장르가 바뀌어요, 중간중간에. 막 격투도 하면서,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끝까지 못 봤어요, 아직도. 그렇게 재밌다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본 헌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조의 기묘한 모험 대 샤먼킹. 둘 다 그 제목만 들어보고, 샤먼킹은 그 어렸을 때 그 주변 친구들이 많이 재밌게 본 거는 제가 기억나는데 못 봤어요. 그건 알아요. 샤먼. 약간 뭐 캐릭터마다 약간 그 보호해주는 귀신이 있나? 그 내용인 것만 알고 조조의 기묘한 모험은 못 봤습니다. 샤먼킹으로 할게요. 이제 좀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 봉신연희 대 드림. 둘 다 못 봤습니다. 근데 봉신연희는 들어봤어. 이게 지금 물구나무 서기 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자세가? 이게 다리가 아니었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모르는 내용들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스토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도전해 볼게요. 제가 안 본 작품에 정말 팬이 계시다. 여러분들 중에 매니아가 계시다. 매니아의 그 요건은 뭡니까? 주변 사람들 이 작품에 입덕을 시켜야 되잖아요. 저를 입덕시킬 수 있게 글을 써주십시오. 제가 성심성의껏 보고 구미가 당기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목은 알고 있는 봉신연희. 플라이 하이 대 더 킬러. 이치 더 킬러. 와, 이것도 기괴하다. 딱 봐도 기괴한 만화죠. 못 봤습니다. 플라이 하이 못 봤을 것 같죠? 봤습니다.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체조 만화거든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체조 몰라도 재밌어. 주인공이 이것도 성장해가는 그 만화 중에 하나인데 재밌습니다. 캐릭터별로 막 그 주요 막 종목도 나오고 뭔 내용이라고 말하라면 지금 잘 모르겠는데 되게 재밌게 끝까지 재밌게 잘 봤던 기억이 있어요. 오랜만에 다시 보고 싶긴 하네. 플라이 하이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드디어 16강입니다. 쿵우보이 진미 모르니까 강철의 연금술사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강철의 연금술사는 올라가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이거는 진짜 아마 제가 오늘 처음으로 고민하게 될 작품일 것 같은데 데스노트 대 기생수. 이 만화책이 두 개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짧아요, 권수가. 그래서 그냥 훌훌 훅훅 무슨 표현이 맞을까? 잘 들어와요. 짧아서 늘어지지 않고 딱 끝내지는데 제가 한 가지 데스노트의 좀 아쉬운 점은 이거 스포. 이거 스포 해야 돼? 여러분, 근데 만화책 이거 많이 근데 이것도 내가 여러분들 데스노트를 읽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스포를 하면 안 되는데 오케이, 스포 안 하겠습니다. 스포 안 할게요. 데스노트의 아쉬웠던 점은 뒷부분. 뒷부분에 한번 이제 그 챕터가 넘어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 챕터 1만 딱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챕터가 어느 부분인지 아실 거예요. 앞 챕터만 있다 그러면 저는 기생수랑 거의 맞먹을 정도로 명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그 뒷부분이 좀 아쉬워서 뒷 챕터가 기생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수는 진짜 재밌어요. 기생수, 강철의 연금술사는 그냥 저는 완벽한 만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완벽한 만화라는 게 재미만 따진 게 아니라 재미가 조금 떨어져도 육각형에 가까운 만화가 있잖아요. 뭐 재미, 몰입감, 뭐 정말 그 내가 생각할 거를 던져주는 거, 여운도 남고 뭐 잘 읽히느냐, 흥미롭냐, 지루하지 않냐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기생수랑 강철의 연금술사는 그냥 완벽한 만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니치 이즈미 시니치 기생수로 가도록 할게요. 창천왕릉 안 봤죠? 일단 H2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베가본드 대 20세기 소년인데 뭘 선택해야 되냐. 근데 다시 보라면은 저 20세기 소년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작품에서 주는 특유의 분위기가 너무, 그러니까 제가 이 시대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친구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어디 막 풀숲에 숨어가지고 아지트 만들고 이런 세대는 아닌데 제가 어렸을 때도 일단 모든 콘텐츠가 다 밖에 있잖아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어렸을 때 그냥 무조건 밖에 해질 때까지 하도 안 오면은 경비 아저씨들이 이제 그 아파트마다 동마다 경비 아저씨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놀고 있으면 야 여기 몇 동 누구 있어? 그러면 저요. 그러면 야 빨리 엄마가 집에 들어오래. 이렇게 전달해 주셨어. 그때 당시에 지금 경비 아저씨들도 너무 힘드시겠지만 제가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경비 아저씨들은 진짜 힘드셨을 거예요. 진짜 힘드셨을 거야.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경비 아저씨들은 뭔가 진짜 무서운 존재이기도 했고 항상 혼내셨거든요. 집 앞에서 공 차고 있으면 자동차 맞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얼마나 되게 말썽꾸러기였겠어요. 그 아이들이 밖에서 막 진짜 다 돌아다니면서 노니까 진짜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힘드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시절 약간 추억을 생각해 나게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어가지고 20세기 소년 가도록 하겠습니다. 헌터 대 군계. 조금이라도 많이 본 헌터. 이거는 진짜 제가 최근에 인도네시아 갈 때도 도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봐야 돼. 와서도 봐야 이제 완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헌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G는 좀 빠르죠. 네. 이거 일단 몬스터 올릴게요. 안 본 건 다 빨빨 떨어뜨리고, 이 꼭두같이 섞었어도 다 안 봤기 때문에 이것도 꼭 제가 한번 꼭 끝까지 보고 싶은, 얼마나 재밌게 박수를 친대요 사람들이 이걸 다 보면. 근데 제목이 좀 이게 구미가 안 당겨. 꼭두각시 서커스 안 당겨요. 답은 플라이 하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치대 드래곤볼은 뭐 두말할 거 없죠. 일단 드래곤볼 올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도라에몽 떨어뜨리면 또 난리 날 것 같아서 당연히 도라에몽 올리긴 해야 되는데, 고스트 바둑왕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스토리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고스트 바둑왕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스트 바둑왕에 막 명인 나와. 바둑명인 누구. 근데 그 귀신이 알고 보니까 에도 시대였나? 어디 일본 무슨 어떤 옛날 시대, 그 고대 시대에 바둑 고수야. 여자분인데, 맞나? 여자분? 근데 그분이 이제 아직도 이제 그 시절 바둑을 하기 때문에 막 상대를 하면 이 스타일은 요새 스타일이 아닌데 막 그러면서 놀라기도 하고 막 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막 토라져 있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재밌습니다. 하지만 도라에몽 가야죠. 은혼도 안 받고 도로에도로도 안 받는데 그나마 제가 다 구매하고 있는 도로에도로로 하도록 할게요. 원피스 대 신의 물방울. 원피스는 진짜 애증의 만화다. 이거는 진짜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연재를 하고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고, 그냥 그걸 원피스 명장면 월드컵 하면 차라리 얘기할 거리가 좀 많았겠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피스 명장면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NES 로비, 그 로빈 구해줘였나 도와줘였나 구해줘였나 구해줘. 그때 이제 막 그 저격왕 우소비 그 세계정부 깃발 불태우고 막 그 에피소드 플러스 그 NES 로비 마무리될 때 고잉 메리오, 이게 워터 세븐이랑 이어지잖아요. 워터 세븐 NES 로비 근데 고잉 메리오가 이제 얘는 더 이상 배의 기능을 할 수 없다 판정을 받아서 우소비랑 막 싸우잖아요. 루피랑. 근데 그 움직일 수 없다고 판정받은 그 고잉 메리오가 이 해적단 밀짚 모자익단을 구하기 위해서 혼자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에겐 또 다른 동료가 있잖아. 바다로 뛰어. 다들 바다로 막 해. 막 바다로 뛰어. 막 그 멤버들 귀에 막 들려. 여기 도와주러 왔어. 막 이렇게 뭔 소리야. 근데 바다를 딱 보면서 바다로 하고 이제 고잉 메리오를 불태워서 보내주는데, 인간이라면 진짜 뭐 그 T든 F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원피스를 그때까지 정말 재밌게 본 사람이라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습니다. 네, 거기서 무조건 울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이 서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랑 닥터 히루루크, 인간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는가? 바로 잊혀졌을 때다. 초파 에피소드. 인간이라면 거기서 또 울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애증의 원피스. 샤먼킹 대 슬램덩크. 샤먼킹 안 봤으니까 슬램덩크 할게요. 이것도 코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바퀴 대 미스터 처방. 바퀴도 제대로 안 봤으니까 일단 미스터 처방 올려서 제가 본 거 위주로 해가지고 진짜 배기로 가시죠. 이제 제가 두 개 다 재밌게 본 건데, 도박목시로 카이지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그냥 막 쫄깃쫄깃해. 근데 그게 좀 지루할 때가 있어. 너무 쫄깃쫄깃하니까. 그리고 너무 잔인해요. 그 잔인한 장면이 있어서 잔인하다는 게 아니라 그 설정이 진짜 그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그 설정이 잔인하고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되게 다크한데 재밌어요.
처음 봤을 때가 막 잊혀지지가 않네. 나루토는 뭐 전형적인 진짜 명작이고. 근데 나루토 아쉬웠던 점은 마지막에 그 결투에 보스가 나오거든요. 최종 빌런? 이겼어. 근데 어라? 사실은 내가 진짜 끝판왕이었지? 또 어떻게 하다 이겼어. 사실은 내가 더 끝판왕이었지? 또 나와. 아, 이젠 끝났겠구나. 근데 사실은 또 내가 더 끝판왕이지롱? 나와. 야, 진짜 뭐야 이러면서 봐.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내가 사실은 더 끝판왕이었지까지 하게 되는 이제 엔딩입니다. 그래도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해요. 네, 너무 질질 끌지도 않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보루토라고 나루토의 아들이 그 지금 연재 중인가 모르겠네. 그 보루토는 안 봤습니다. 그것도 좀 이렇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뭘 선택해야 되나. 저는 도박묵시록 카이지 선택하도록 할게요. 어른이 돼서 보기에는 이게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나루토는 좀 약간 이제 유치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뭐 유치한 맛에 보는 것도 있지만 만화책이. 근데 도박묵시록 카이지는 유치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부분은 많긴 하지만 네. 이건 로또의 문제 안 봤으니까 블리치 올릴게요. 야, 플라이 하이 대 H2인데 이거 진짜 고르기 어렵다. 플라이 하이는 사실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거든. 되게 오래전에 봐서. 근데 H2는 내용이 다 기억나는 거 보니까 더 재밌게 와닿았던 것 같은데 약간 되게 청춘 드라마 보는 느낌이 있어요. 보고 나면은 가슴이 좀 먹먹해지기도 하고 풋풋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명작으로 평가받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좋아하는 거겠죠. H2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난 대 20세기 소년. 코난은 되게 기억나는 에피소드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 처음 봤을 때 그 1권이었나? 놀이공원 에피소드 알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잔인하잖아요. 그거 있었고 다시 막 커져가지고 뭐 술 잘못 먹어서였나? 다시 커져가지고 나오는 에피소드들도 처음 봤을 때 되게 신선했었고 그 뒤쪽은 내용을 아예 몰라요. 네. 그래서 전 20세기 소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소년이 주는 이 작품만의 분위기가 진짜 있습니다. 꼭 한번 보세요. 슬램덩크 대 블리치인데 야 이제 체급이 다 올라왔죠. 블리치는 뭐 더 말씀드릴 게 있을까? 이거는 이제 이 친구는 이거 스포잖아 또. 얘기할 수 없겠네. 사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그거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엘리트였다. 네. 그리고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성장해 나가는 맛을 진짜 빠르게 느낄 수 있는 만화인 것 같아.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조금 루즈해질 법한 그 있잖아요. 주인공들이 뭐 요새는 사실 웹툰이나 이런데 처음부터 그냥 진짜 먼치킨이라고 하죠. 손을 댈 수 없는 천재로 등장해서 끝까지 약간 사이다 이런 구조가 많잖아요. 요새 대세가. 근데 옛날에는 막 주인공이 막 진짜 막 못 이기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기는 그런 구조를 많이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나마 그 고구마 구간이 좀 적어서 블리치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좀 되게 시원하게 봤었던 그런 만화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세계관도 되게 재밌고 하니까 블리치도 여러분들 꼭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 설명 없이 슬램덩크 올리기. 헌터 대 미스터 초밥왕. 미스터 초밥왕은 그 오타루의 무슨 초밥이지? 그 쇼타 아버지가 하는 원초밥이지. 쇼타 아버지도 초밥 요리사인데 이게 전국 대회편 말고 오리지널 스토리가 뭐냐면 원초밥
이제 어머니가 그때 돌아가셨었나? 처음 설정이? 몸이 안 좋으셨나? 아무튼 되게 힘든 가정인데 아버지가 다치셨나 해가지고 초밥대를 못 나가요. 그래서 쇼타가 그럼 제가 나갈게요. 우리 원초밥을 대표해서 저도 뭐 아버지 어깨 너머로 봤으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해가지고 단기간에 수련해서 우승은 못하나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초밥에 빠지게 되면 최고의 초밥 저기 가게로 가서 수련을 하자. 그래서 이제 도쿄에 있는 봉초밥으로 가서 이제 가는 이제 초밥 요리사로서의 성장기. 그 와중에 에피소드, 어떤 재료에 대한 소중함도 배우게 되는 에피소드도 있고, 되게 유명하지 않은 초밥집 사장님인데 어떤 초밥 요리사로서의 마음가짐을 배우게 되는 에피소드도 있고, 중간에 막 우리 봉초밥을 무시하는 일식 요리사랑 일식 요리사야말로 진짜 초밥이다. 아니다. 초밥 요리사의 초밥이 진짜 초밥이다. 해가지고 막 TV 경연쇼에도 나가서 이기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세키구치 쇼타가 성장을 해가면서 이제 전국대회까지 신인 초밥 요리사에서 우승을 하면서 이제 거기 우승한 사람들끼리 지역별로 모아서 전국대회를 하는 과정을 담은 게 이 전국대회 편인데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미스터 초밥왕으로 가도록 할게요.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배가 고프네요. 네. 도박묵시록 대 카이지. 도박묵시록 대 카이지래. 도박묵시록 카이지 대 도라에몽. 만약에 무인도에 둘 중에 뭐 갖고 가려고 하면 도라에몽 들고 갈 것 같아요. 무인도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잖아요. 말마땅 진짜로 10년 동안 갇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카이지만 계속 보면 못 볼 것 같아. 도라에몽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라에몽 가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 대 원피스. 진짜 이거 원피스 고르도록 할게요. 몬스터 안녕. 이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완벽한 만화책 2개보다 기생수, 강철의 연금술사 둘이 붙었습니다. 진짜 고민되는데 저는 기생수를 뽑을 것 같습니다. 뭔가 임팩트가 더 세. 강철의 연금술사는 되게 육각형이라기보다는 동그란 원에 가까운 되게 부드러운 느낌의 그런 만화라고, 그러니까 저 개인적 의견입니다. 부드러운 동그란 느낌이라면 이 기생수는 각이 있어. 육각형이라도 이렇게 각이 있잖아요. 그 뾰족한 부분이 툭툭 치고 들어와. 내 마음속에. 막 이런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 강철의 연금술사도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기생수가 좀 더 잦은 빈도수로 툭툭 치고 옵니다. 그리고 그 기생수들도 성장해 나가. 바뀌어요. 인간을 안 먹어도 되네? 성장해. 이제 숨어 지내야 돼. 들키면 안 돼. 어느 순간 그 기생수가 되게 무서운 존재잖아요. 인간들을 잡아먹는다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 인간들이 기생수를 막 박멸을 해. 그럼 기생수가 이제 막 숨어 다녀요. 그러면은 딱 보면서 쟤네 좀 불쌍한데?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진짜 많은 생각거리를 하게 만들어주는 기생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드래곤볼 바로 올릴게요. 예. 으아! 야, 도라에몽 대 슬램덩크. 진짜. 근데 도라에몽, 슬램덩크. 근데 슬램덩크는 제가 딱 표지 책을 펴요. 아무거니나. 지금 책장에 꺼내서 피고 대사를 이렇게 가려놔. 한 칸에 대사를 가려놔. 앞뒤 대사는 있어. 그럼 저도 그 대사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시 하나 틀리고는 못 맞추겠지만 그 뉘앙스는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도라에몽은 그렇게 하라면 못할 것 같아.
진짜 슬램덩크는 진짜 맞출 수 있어. 만약에 뭐 그 칸이 여러 개 있잖아요. 딱 그 중에 한 칸 딱 가려놓고 두 칸 가려놔주세요. 두 칸 가려놓고 이 두 칸 대사 대충 유추해봐 하면 다 맞출 수 있어. 자신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봤고 도라에몽도 그 정도로 많이 봤는데 이거는 사실 집중하면서 보기보다는 그냥 오 막 흘러가면서 재밌게 약간 과자형 만화책 그냥 뭔가 스낵이야. 근데 슬램덩크는 좀 집중하면서 보게 되는 제가 스포츠 만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더 와닿는 게 슬램덩크. 여러분 죄송합니다. 괜히 도라에몽 떨어뜨리려고 하면 좀 죄송하네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저와 여러분들의 연결고리가 도라에몽으로 되어 있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슬램덩크 가도록 할게요. 이건 뭐 다 말씀드렸죠. 기생수. 자, 4강입니다. 드래곤볼 끝나갑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왔어요. 20세기 소년 진짜 많이 올라왔다. 야, 20세기 소년 이 결말이 어떻게 되지? 야, 결말도 모르는데 4강까지 온 거야? 8강까지 온 거야? 원피스 가도록 할게요. 저게 나중에는 막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진짜 막 로봇 나오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드래곤볼 대 원피스. 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만화책 아마 1, 2위이지 않나? 두 개가? 아닌가? 근데 진짜 뭘 골라야 되냐? 이건 진짜 고민되는데요. 이거 저 잠깐만 끊고 물 마시면서 생각을 좀 하고 올게요. 여러분 지금 거의 한 두 시간째 이러고 있나요? 배가 너무 고파져가지고 제가 컵누들 갖고 와서 먹고 있습니다. 배고파. 육개장 맛. 컵누들 아니라 뭐야? 농심 누들핏 육개장 사발면 맛. 125칼로리. 근데 그 곤약면인가봐요. 국물 한번 맛볼게요. 육개장 그 국물까진 아니다. 그 육개장 그거 있죠. 전설의 육개장 그 컵라면 그 국물까진 아니야. 근데 맛있네요. 네. 야, 이게 125칼로리라고? 아무튼 이 견과류 좀 먹고 라면물을 뜨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피스냐 드래곤볼이냐. 결론을 못 내렸건 제가 거의 한 10분 정도 주방에 있다가 계속 생각하면서 있었는데도 답이 안 나오네. 이거 어떡하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원피스 드래곤볼. 이게 사실 드래곤볼 슬램덩크는 무조건 결승 가게 돼 있잖아요. 보통.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도 완결 낸 거를 골라야 되지 않을까? 전 그렇다고 봐요. 왜냐면 원피스 완결이 좀 이상하면 되게 안 좋은 작품으로 기억될 여지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뭐 잘 끌고 왔다고 쳐도 원피스는 사실 뭐 우리들의 동료였습니다 하는 순간 용두사미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딱 원피스는 우리 동료입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용두사미가 될 수도 있잖아. 아직 완결이 안 났으니까. 그냥 가능성이. 그래서 저는 드래곤볼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와, 이 국물 맛있다. 와, 슬램덩크 대. 이거는 근데 진짜
한 젓가락 더 먹으면서 고민을 한번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이 없으면 고민 중인 거예요. 이건 매일 달라질 것 같아. 뭘 고르는지는. 물론 기생수 제가 그 아까 슬램덩크 대사 맞추기처럼 그건 못 하거든요. 근데 기생수가 슬램덩크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슬램덩크 라면 먹으면서 하면 머리가 잘 굴러갈 줄 알았는데. 저는 기생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슬램덩크가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뻔하잖아. 슬램덩크 올라가는 건. 그쵸? 기생수 과감하게. 결승전. 근데 드래곤볼 기생수. 진짜 모르겠다 이거. 드래곤볼이 슬램덩크보다 더 재밌냐라고 질문을 하면 저 스스로한테 100% 맞다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에 말하는 드래곤볼이냐 슬램덩크이냐 나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저는 그 누구도 아니었거든요. 드래곤볼 슬램덩크는 진짜 못 뽑을 것 같긴 한데 뽑아야 되잖아. 이게 거기서 이 메커니즘에서. 드래곤볼 슬램덩크 기생수. 드래곤볼. 잘 먹었습니다. 드래곤볼 기생수. 막 그 나의 유년 시절 추억까지 하면 드래곤볼 슬램덩크 이길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지. 특별하게 오늘은 기생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클릭하면 막 또 광고 나오고 이거 틀 다 틀어지니까 기생수 우승! 네. 64권 중에 마지막 한 권 기생수 골라봤고요. 기생수라는 작품 안 보신 분들 있으면 뭐 구매를 하셔도 되고 만화방 만화 카페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가보셔서 읽어보세요. 네. 진짜 재밌습니다. 근데 요새는 약간 책 대여 시스템이 없잖아. 그쵸? 만화 카페 가서 한번 봐보세요. 재밌습니다. 드래곤볼은 지금 보면은 특히 또 우리 라이트 여러분들이 보면 드래곤볼은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치. 근데 기생수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재밌습니다. 이건. 그치, 맞네. 슬램덩크도 여러분들이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기생수는 아무나 봐도 재밌습니다. 네. 혹여나 좀 징그러운 거 나 절대 못 봐 하시는 분들은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좀 약간 다크하고 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는 분들은 한번 봐보십시오. 권수도 되게 적습니다. 10권이 안 됐었나?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안 나왔는데
진짜 아까 어디서 썼지? 잠시만요. 태블릿에 정리를 좀 해놨는데 여기 안 나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요새 만화들은 없네. 뭐 주술회전 이런 거. 그쵸? 제가 어딨지? 여기 있다. 아, 룩백이라는 만화 있거든요. 룩백. 타츠키 후지모토 타츠키. 그 체인소맨이라는 만화책 아시죠? 포치타. 그 작가님인데 그 작가님이 약간 좀 기괴해요. 그 뭔가 스토리가 좀 모르겠어. 체인소맨이 그래서 좀 저랑 안 맞는데 이 룩백이란 만화는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한 권짜리거든요. 바로 이제 구매해가지고 봤는데 이거 재밌습니다. 막 마지막에 이게 뭐지? 싶은 막 그런 것도 나오고 룩백이라는 작품 이거 극장판으로도 한번 개봉했대는데 그리고 또 재밌고 백 BECK 백 이거는 음악 그 밴드 만화책인데 제가 그 말씀드렸죠. 몇 번 말씀드린 거 있는데 이 34권짜리네요. 이거 꼭 보십시오. 이게 막 기타 소리가 들려. 막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멤버들 간의 그런 우정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어. 제가 멤버들한테 이거 보라고 꼭 추천했거든요. 아직 한 명도 안 봄. 만화책을 동훈이밖에 잘 안 보니까 기광이도 만화책 보는데 근데 이런 스타일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기광이는 약간 원피스 이런 거 좋아해. 요섭이는 만화책 잘 안 보고 동훈이는 뭐 저랑 약간 비슷하니까요 성향이. 하이큐 재밌게 봤죠. 네, 하이큐가 되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보면서 되게 세련된 슬램덩크다. 네, 실제로 슬램덩크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죠. 근데 뒤에 너무 길어. 개인적으로 정주행 이건 2번밖에 제가 스포츠 만화는 정주행 진짜 많이 하거든요. 좋아해가지고 하이큐는 2번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캐릭터들이 너무 이쁘고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서 하이큐도 추천. 그리고 또 뭐 있냐? 진격의 거인 귀멸의 칼날도 여기 안 나왔네. 근데 진격의 거인은 제가 애니메이션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격의 거인, 귀멸의 칼날 요 2개는 애니메이션으로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만화책으로 보면 약간 눈 아파요. 네. 그림체도 그렇고 애니메이션이 훨씬 깔끔하고 이거는 진격의 거인은 약간 만화라기보다는 무슨 역사물 같거든요. 어떤 한 시대의 그런 진격의 거인도 파고 들어가면은 진짜 재밌습니다. 저는 이거 그 만화책으로 정주행은 몇 번 안 했는데 애니메이션 다 봤고 그 파생되는 유튜브 설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막 떡밥 분석 이거는 진짜 몇 개월 동안 계속 그거 보면서 잠들었던 것 같아. 제 수면제. 그리고 귀멸의 칼날은 이거는 23권이 끝인가? 만화책으로밖에 정주행을 못했고 애니메이션은 극장판만 봤나? 모르겠어요. 이게 그 제니츠가 너무 막 엄청 울잖아요. 울고 막 징징대잖아. 애니메이션으로 그거를 제가 듣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번개 호흡 쓸 때 와 진짜 멋있다. 이제 안 시끄러워지겠네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니까 애니메이션으로 제대로 못 봤고 만화책으로는 다 봤는데 너무 짧게 끝나더라고. 이거는 그 주들 있잖아요. 주라고 있는데 귀멸의 칼날에 약간 보스들이야. 뭐 어떤 뭐 수주 물의 이제 주 그 뭐 대장 같은 느낌이라고 할게요. 그런 대장들이 매력이 엄청 많은데 너무 짧어. 더 길어도 돼요. 이건 오히려 그 상현 하연이라고 빌런들 있거든요. 빌런 집단 그 친구들도 원래는 막 인간이었던 친구들도 있어. 대부분.
근데 어떤 일련의 그 사건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빌런이 된 건데 그 사연들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이거는 좀 일찍 끝나서 아쉬웠다. 그리고 괴수 8호 이것도 나온 것까진 다 봤는데 초반에 재밌었어요. 초반에 되게 재밌었어. 그 스토리는 좀 뻔하거든요. 근데 재밌었어. 이렇게 있고 다이아몬드 에이스 이거 재밌게 봤고요. 야구 만화인데 제가 야구 만화 좋아하거든요. 메이저 다이아몬드 에이스 야구 만화 이것도 재밌게 봤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 제가 또 많이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휘슬이라는 일본 만화 있습니다. 축구 휘슬이랑 판타지스타라는 또 축구 만화 있습니다. 그 두 개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 두 개는 대사 슬램덩크처럼 그거 맞추기 가능. 그래서 제가 실제로 조기축구의 유니폼 등번호 32번인 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이 마지막 컷이 그 마지막 컷에 이제 국가대표 됐을 때 등번호가 32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아무튼 그렇게 저의 만화 연대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분간 만화 얘기는 할 일이 없겠네요. 원 없이 다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안 끄고 집중해서 다 들으신 분들이 계시려나? 예. 감사합니다. 명절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저의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소재거리를 찾다 보니까 또 만화책이라는 장르로 넘어왔고 만화책을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거잖아요. 다 좋아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라이트 여러분들 다시 한번 구독자 여러분들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조만간 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